예, 매칭 함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칭 함수에 대한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매칭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m은 스몰 m 곱하기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한번 해보면 잡서치를 하는 사람들 unemployed의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구인 기업들 숫자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unemployed의 숫자가 100이고 그 다음에 구인 기업의 숫자 V도 100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M은 뭐 편의상 한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한번 해보죠. 구직자들이 100명, 그 다음에 구인 기업의 숫자가 100개. 그렇다면 모두 매칭은 몇 개나 이루어질 것인가, 몇 개 페어가 형성될 것인가 우리가 계산해 보면 간단합니다. 100의 루트를 취하면 10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양쪽 다 모두 100명, 100개의 기업이 서로 서치를 할 때, 그 다음에 스몰 m 파라미터로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두 50개의 매치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이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메리지 마켓이라든가 뭐 소개팅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자가 100명, 남자가 100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랜덤하게 매칭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뭐 그냥 랜덤하게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명 100명이 이제 그 매칭을 몇 개? 맞죠? 몇 쌍의 커플이 생길 것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뭐 예를 들면 50개 커플이 50쌍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unemployed가 100, vacancy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2분의 1이죠. 이런 함수를 가정해 본다면 모두 이제 50개의 이제 매치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명의 unemployed 중에서 사실 50명만 매칭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간단한 이그젬플에서 자, 100명 중에서 50명만 잡을 찾은 것이고 매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구인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100개의 vacant 포지션 가운데 이제 50개만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두 100개의 100명이 잡서치를 했고 unemployed가 100입니다. 그 중에 매칭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숫자가 50이에요. 양쪽에 이제 모두 100명씩 서치를 하는데 50쌍이 형성이 된 거니까 50은 잡을 못 찾았고 또 50개의 vacant 포지션은 여전히 vacant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00명 중에서 50명만 잡을 찾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의 확률로 잡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직 확률을 우리가 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unemployed가 employed가 될 확률이었던 것이죠. 매칭 확률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매치의 개수, 매치의 수를 구직자의 개수, 실업자들의 숫자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게 구직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낮은 확률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그젬플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치의 숫자는 앞에 이그젬플에서 50 쌍이었었고, 그 다음에 잡서치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0이었었어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랜덤하게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unemployed가 매칭이 될 확률은 평균적으로 50%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업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직 확률, job finding probability 또는 뭐 워커의 매칭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매치의 숫자는 앞서 매칭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림판을 지금 하나 열어서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finding probability는 이제 f의 매치의 숫자를 구직자들의 숫자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했고요. 매칭 함수는 이런 형태를 앞서 가정을 했습니다. 알파에 v의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m 대신에 이제 매칭 함수를 대신 써주면 이제 m u 알파 v의 1 마이너스 알파를 이제 다시 u로 나눠준 단순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매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m 대신에 매칭 함수를 여기에 사용한 것뿐입니다. 매칭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job finding probability를 표현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V와 U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F를 V와 U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렸습니다. U와 V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잠깐 했었냐면 레이버 마켓 타이트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레이버 마켓 타이트니스는 V 나누기 U예요. 그러니까 구인 기업의 숫자를 구직자들의 숫자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고 이걸 보통 우리는 구인 배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말은 저는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이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V 나누기 U가 VU 레이쇼라고 보통 불러요. VU 레이쇼가 비교적 크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고 반대로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작은 값을 갖는다. VU 레이쇼가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대로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매칭이 되기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매칭 함수 m 대신에 매칭 함수를 써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이제 분모의 u가 있으니까 분모의 u는 분자로 올라갈 때 마이너스 1승이 돼서 올라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u의 알파승과 u의 마이너스 알파승을 곱하면 이제 m의 u의 알파 마이너스 1에 v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거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분모의 u가 있습니다. 분모의 u를 분자로 올리지 말고요. 분자의 u의 알파승을 제가 분모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u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돼요. 분자의 알파승은 분모로 갈 때는 마이너스 알파승이 될 테니까 분자에는 m, v의 1 마이너스 알파승만 남고 이제 분모를 계산해 보면 u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그 다음에 분자는 v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그 다음에 m은 요 앞으로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똑같으니까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v와 u만 남겨두고 1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바깥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job finding probability를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v와 u의 함수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돌아가서 자, 제가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vacancy unemployment ratio VU ratio라고 하는 것을 세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제 VU라고 다 쓰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걸 그냥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는 뭘 의미하냐면 market tightness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뭐 그냥 제가 어떤 변수를 새롭게 정의한 것이고요.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바로 세타다. 세타 값이 커지면 그러면 기업은 워커를 찾는 것이 비교적 비교적 어려워지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이렇게 거꾸로 드렸던 것 같죠? 네. 제가 잘못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타가 커진다는 것은 레이버 마켓이 타이트해진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반대로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기업 입장에서 워커를 만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매칭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레이버 마켓이 더 타이트해지면, 그러니까 세타 값이 커진다는 것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잡을 찾는 게 비교적 쉬워지는 거예요. 세타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이 더 타이트해지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unemployed 입장에서는 잡을 찾는 것이 비교적 쉬워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워커를 만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레이버 마켓이 덜 타이트해진다면, 그러니까 세타 값이 떨어진다면, 자 이번에는 레이버 마켓이 덜 타이트해진다면 반대로 기업은 워커를 만나는 것이 비교적 쉬워지고요.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맞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아마 반대로 설명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job finding probability를 labor market tightness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V의 값과 U의 값을 나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V와 U의 비율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직 확률은 매칭 함수의 파라미터인 M, 매칭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여주는 파라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는 레이버 마켓 타이트니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버 마켓이 더 타이트해지면 타이트해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워커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워커 입장에서는 잡을 찾는 것이 비교적 더 쉬워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 마이너스 알파가,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알파도 2분의 1이 될 테니까, 만약에 알파가 2분의 1이면 세타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job finding probability는 세타 값이 커지면 job finding probability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vacancy가 더 많아지는 것이 레이버 마켓이 더 타이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vacancy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니까 세타는 vacancy unemployment ratio고요. 그러니까 세타가 상대적으로 세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vacancy가 unemployed보다 더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니까 unemployed 입장에서는 잡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 값이 상승하면 job finding probability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vacancy unemployment ratio인 labor market tightness 세타가 상승하게 되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확률, 매칭 확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인 확률 혹은 job filling probability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제 100개의 기업과 100개의 구직자들이 만나서 모두 50개의 매칭을 이룬다라고 간단한 이그젬플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개의 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은 절반이니까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매칭을 이룰 확률은 2분의 1이다, 0.5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매치의 숫자는 50이었고 구인 기업의 숫자는 100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V에 해당되는 것이고 50이 이제 M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구인 기업들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기업들이죠. 겉보기엔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어떤 구인 기업이 워커를 만날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과 마찬가지로 그 job filling probability Q도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같은 계산입니다. 자, Q는 전체 매치의 개수를 vacancy의 숫자로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 50개의 매치가 이루어지고 실제 구인 기업은 100개였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워커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칭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죠. M의 U의 알파, V의 1 마이너스 알파였고, 그 다음에 이걸 V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vacancy unemployment ratio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분자에도 V가 하나 있고, 분모에도 V가 하나 있습니다. 일승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분 되면, 자, 이렇게 1만 지워주면 되겠죠. 약분 되면 남는 것은 M의 U의 알파, V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이제 이걸 vacancy unemployment ratio니까 V는 분자에 남겨두고 U는 분모로 내리면 이 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V는 분자에 남겨두고 U를 분모로 내리면 이제 승수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 알파승.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M의 V over U 그 다음에 파워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가렸죠. 마이너스 알파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vacancy unemployment ratio라고 하는 세타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job filling probability 혹은 구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m 곱하기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인데 아까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job finding probability는 m의 세타의 1 마이너스 알파였고 job filling probability q는 m의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승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가 커질 때 job finding probability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vacancy가 많아지기 때문에 unemployed 입장에서는 잡을 찾는 것이 비교적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vacancy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내가 경쟁해야 되는 다른 구인 기업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워커를 하이어를 해야 되는데 경쟁이 전보다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워커를 하이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 값이 커질 때 job filling probability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의 승수가 마이너스의 알파승이 되는 거예요.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 입장에서 구인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는 경쟁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워커 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V 값이 커지면 매칭을 이루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인 확률의 경우에도 Q는 M 곱하기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승 레이버 마켓 타임니스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cancy unemployment ratio인 세타 값이 커지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구직 확률과는 달리 구인 확률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Q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두 가지 job finding probability와 job filling probability를 이용해서 이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 둘 사이에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나눠보죠. 이렇게 나눠보면 F 나누기 Q는 이제 M은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승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적어볼게요. F 나누기 Q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타의 1 마이너스 알파승과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승인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타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은 세타 곱하기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승과 같습니다. 이제 분모는 똑같이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라고 썼으니까요. 분자에도 마이너스 알파승이 있고 분모에도 마이너스 알파승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비율은 job finding, job filling probability의 비율은 이제 세타와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칭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웨이지 임금 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워커와 펌이 매칭을 이루게 되면 이제 당연히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존 내쉬의 개념을 임금 협상의 개념, 사실 임금 협상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이게 협상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wage는 내시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generalize 이런 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내시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이제 협상력이 비교적 큰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겠죠. 우리 지금 모형에서는 워커와 펌이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G만큼을 생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G라고 하는 피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G라고 하는 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조각을 먹는가는 사실 누구의 협상력이 더 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워커의 협상력이 더 크다면 이 피자 한 판 가운데 더 많은 조각을 워커가 먹는 거고, 펌의 협상력이 더 크다면 이 피자 전체 중에서 펌이 가져가는 조각의 개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매치 서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 갖는 형태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앞서 밸류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요. 제가 그 밸류 펑션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제 임금 협상에서도 웨이지 바게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웨이지 바게닝에서도 그 밸류 펑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워커가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한다면 그때 밸류 펑션 V2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잡 서치를 하는 unemployed의 밸류 펑션은 우리가 VU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어떤 워커가 매칭을 이루었어요. 아니면 뭐 지난달에도 일을 했고 이번 달에도 이제 1-S의 확률로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형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매치를 브레이크업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VU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매치를 브레이크업하게 되면 더 이상 V2를 얻는 것이 아니라 unemployed worker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얻게 되는 value는 VU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걸 포기해 버리면 이 사람은 unemployed의 value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협상을 할 때 내가 지금 여기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V2를 얻지만,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협상을 완전히 깨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VU만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VU고 나쁜 것이 사실 V2고 더 높은 밸류가 V2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가 VU예요. 그래서 협상을 깨고 내가 만약에 협상을 이렇게 깨버리고 난 나가버리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가치는 VU고, 협상에 임하는 상대방, 기업이겠죠. 제가 지금 워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협상에 임하는 상대방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협상을 깨는 것보다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떤 임금이라도 결정을 하는 것이 워커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아무리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보다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혹은 뭐 실업급여 정도 받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실업급여 이상은 잠시만요. 실업급여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좋겠죠. 그래서 협상을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VU고요. 내가 협상을 깨버리게 되면 그때 얻게 되는 것이 VU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협상에서 트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랩 포인트를 서로 협상에 임하는 상대방의 트랩 포인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협상에 임하는 사람의 서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서플러스는 쉽게 말하면 이 두 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받는 것, 협상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워커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서플러스예요. 협상을 깨버리면 VU밖에 얻지 못하지만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그 차이만큼을 얻을 수 있겠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워커의 서플러스고, 그래서 워커의 매칭 잉여, 노동자의 매칭 잉여다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기업도 동일한 기업도 매칭 잉여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워커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협상을 해서 그것을 주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더 좋아요. 기업 입장에서 만일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임금을 주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 value 펑션을 우리가 J라고 썼습니다. 그때 value가 J고요. 자, 만일 기업이 매칭을 브레이크업하고 생산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뭐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단한 다이어그램에서 매칭이 됐는데 여기에서 만약 그냥 매칭을 브레이크업 해버리면 nothing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제로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은 매칭을 성공적으로 할 때 J만큼을 얻을 수 있고 매칭을 브레이크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의 매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J가 되겠죠. J-0인데 추가로 얻는 것이 그냥 J가 됩니다. 매칭을 브레이크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업의 매칭 잉여는 바로 자신의 가치 함수 J와 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업의 매칭 잉여가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협상을 깨고 협상을 이제 뭐 브레이크업 해버리면 나는 뭐 제로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업도 알고 있고 협상의 상대방인 워커도 알고 있는 것이죠. 매치 서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합쳐 놓은 것이에요. VE 매칭을 통해서 워커가 추가적으로 얻는 것이 바로 워커의 매칭 잉여고요. 그 다음에 매칭을 통해서 매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임금 협상이 잘 된다면 그러면 기업은 추가로 J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놓은 것이 바로 이제 매칭을 통해서 발생하는 서플러스예요. 자, 이제 매칭 임금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그 내쉬 방해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체 어떤 매치 서플러스 중에서 일부를 워커가 가져가고 또 일부를 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워커의 매칭 서플러스를 제가 VE와 E를 할 때 가치함수와 잡서치를 할 때 가치함수의 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매칭이 돼서 생산 활동을 한다면 워커는 VE만큼 얻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깨트리면 무시해버리고 되돌아서 나가버리면 VU만큼 얻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매칭에 따른 서플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워커의 매칭의 서플러스는 전체 매칭의 서플러스 중에서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굳이 2분의 1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편의상 제가 뭘 가정한 거냐면 전체 매치 서플러스의 반은 워커가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기업이 가져간다. 반반씩 나눠 갖는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반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전체 매치 서플러스를 매칭의 잉여를 반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칭의 잉여의 절반은 자,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전체 매칭의 잉여의 절반을 워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의 매칭 잉여는 전체 매칭 잉여의 절반이다. 그리고 기업의 매칭 잉여는 전체 매칭 잉여의 절반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두 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한 거냐면
예, 워커의 매칭 잉여는 전체 매칭 잉여의 절반을 가져간다. 워커가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또 가져간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식 보셔도 되고 두 번째식 보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식 한번 보시죠. 예, 양변에 2를 곱해 보면 여기 이제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2를 곱하고요. 여기에도 2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V의 2, 그러니까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텀은 자 2분의 1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없어지고요. 전체 매치 서플러스만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가 두 개 있고 여기에는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우리가 얻는 결과는 뭐냐면 V의 2 마이너스 V의 U는 J가 돼요. 그래서 전체 매치 서플러스의 절반씩을 나눠 갖는 형태로 임금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자,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임금은 전체 매치 서플러스, 매치 잉여를, 이거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서플러스를 반반씩 나눠 갖는 형태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잘 결정을 하면, 딱 결정을 잘 하면 어떤 웨이지 수준에서 워커의 매칭 잉여는 전체 매칭 잉여의 절반이 되고 기업의 매칭 잉여는 전체 매칭 잉여의 절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치 서플러스를 반반씩 나눠 갖도록 설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임금을 설정하게 되면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와 기업의 매치 서플러스가 같은 거예요. 그 둘 다 매칭을 통해서 추가로 얻는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셋업에서는요. 그래서 전체 매칭 잉여의 반반씩 나눠 갖게 되면 추가로 얻는 잉여가 매칭을 통해서 추가로 얻는 잉여는 얻는 이익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익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일반화 되진 않습니다. 간단한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의 매칭 잉여와 기업의 매칭 잉여 혹은 매칭을 통해서 워커가 추가로 얻는 것, 그러니까 employed일 때 value 펑션과 unemployed일 때 value 펑션의 차이가 바로 매칭을 통해서 추가로 얻는 어떤 이익이잖아요. 워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을 하게 되면 그때 value 펑션이 J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제로니까 매칭을 통해서 기업은 J만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지를 잘 선택을 하면 바로 그 웨이지 수준에서 두 파티가 워커와 기업이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이 정확히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좀 어렵지만 이 식을 우리가 잘 풀어내면 실제로 웨이지 W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칭 모형에서 보려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균형 상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앞서 다 봤었잖아요.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 다 봤던 것처럼 대표적 가게가 노동 공급 곡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표적 기업이 노동 수요 곡선을 만들어줘서 노동시장 균형에서 결정되는 임금이랑 완전히 다른 컨셉이에요. 여기에서는 잡서치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죠. 잡서치를 하는 워커와 잡서치를 해서 매칭을 이룬 워커와 그 다음에 구인 활동을 통해서 매칭을 이룬 기업 둘 사이에 협상을 해서 그 임금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고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다면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굳이 모든 매칭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어떤 한 페어만 본다면 하나의 워커 펌 매치만 관찰하고 그 둘 사이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만 본다면 그게 바로 경제 전체의 웨이지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매칭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구인 기업이 만나서 매칭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질성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페어만 보면
하나의 페어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만 보면 그 임금 수준이 바로 경제 전체의 임금 수준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임금은 노동시장 균형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펌과 워커의 매칭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임금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모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론이고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실업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죠. 이걸 풀어서 우리가 균형 임금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제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노동시장 수요 공급을 통해서 노동시장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노동 공급 곡선, 노동 수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고 인컴 이펙트, 서브스티튜션 이펙트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동 시장 균형을 설명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여러분들이 웨이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도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가치함수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임금 협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 과정을 제가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 매치 서플러스 가운데 절반을 워커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을 기업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매칭을 통해서 워커가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과 매칭을 통해서 기업이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같아져야 됩니다. 자, 이제 VE, VU, J 그 다음에 프리 엔트리 컨디션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이컨시를 포스팅하는 기업이 결국은 제로 프로핏을 얻게 된다. 그 잠재적으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컨시를 포스팅해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얻게 된다면 그러면 기업들은 다 들어가서 베이컨시를 만들고 포스팅을 하고 워커들을 하이어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컴피티션이 굉장히 심해져서 결국 베이컨시를 포스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리 엔트리 컨디션이었었습니다. 이 네 개의 식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바로 이 웨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웨이지는 어떤 값인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베타, S,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은 이런 거예요. 베타, separation rate, S, 그 다음에 B, G, K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모르는 건 여기 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unknown은 어떤 것들이냐면 W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그 다음에 F와 Q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F와 Q는 사실 job finding probability, job filling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레이버 마켓 타이트니스라고 하는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포스팅이 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잡 서치를 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이 다 풀리면 제가 스텝 바이 스텝 해갈 텐데 이 모형이 다 풀리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보시게 되냐면 두 당사자 사이의 임금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임금은 얼마인지 우리가 이걸 계산해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평균적인 job finding probability와 job filling probability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고 어떤 균형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제 전체에 몇 개의 job이 포스팅이 되고 vacancy가 포스팅이 되고 몇 명의 사람들이 job 서치를 하는지 V와 U도 우리가 균형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스크는 사실 이 알지 못하는 unknown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 균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value 펑션들은 다 우리가 J 이런 값들은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unknown과 파라미터들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매치를 통해서 추가로 얻게 되는 워커들이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되겠죠. 첫 번째 식 VE에서 두 번째 식 VU를 빼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VE-VU는 제가 한번 계산을 쭉 한번 적어 놓은 거를 그대로 읽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VE-VU를 찾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VE는 wage를 받고 일을 하고요. 다음 기가 되면 1-S의 확률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S의 확률로 separation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S의 확률로 separation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옮길게요. 얼굴에 가려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서치를 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가 되면 job finding probability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1-F의 확률로 여전히 실업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니까 이 둘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left hand side 그 다음에 W-B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쪽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타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더하기 베타로 저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SFVE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FFVE 밑에 식을 빼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이제 첫 번째 식이니까 덧셈으로 써야 되겠죠. 더하기 SFVU U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식 빼주는 거니까요. 빼기 1-F의 VU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치 서플러스를 어느 정도 표현을 했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만 잘 정리를 하면 돼요. 잘 보시면 여기 잘 정리하면 되게 나이스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죠. 매치 서플러스는 VE-VU는 W-B 플러스 베타에 자 VE, VE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VE로 묶어주면 1-S의 F가 되고요. 그러니까 VE 그렇죠. 그래서 1-S의 VE 마이너스 F의 VE가 됩니다. 똑같은 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주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S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F의 VU가 되겠죠. U라고 씁니다. 그래서 S의 VU 첫 번째 텀이고요. 그 다음에 1-F의 VU 여기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보시면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를 앞으로 한번 끄집어 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끄집어 내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S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1-F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 이제 S는 마이너스 S가 되고 마이너스의 1-F는 그냥 플러스의 1-F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S 플러스 1-F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wage는 일을 할 때 받는 것이고
예, B는 unemployed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에 이 텀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써주면 1-s에 FFE 그 다음에 이제 이 텀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에 자 여기 2를 먼저 써주고요. 2를 먼저 써주고 1 마이너스 s를 써주고요. 저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u의 v unemployed에서의 value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시면 1-s의 f, 1-s의 f 똑같아요. 자 그래서 1-s의 f를 이제 괄호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w-b 플러스 베타에 1-s-f라고 쓸 수 있고 남는 건 이제 vu 마이너스 ve 마이너스 vu만 남겠죠. ve 마이너스 vu만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했어요. 이걸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매치 서플러스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치 서플러스에 대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문제가 생각보다는 복잡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 스텝 바이 스텝 해보면 나이스하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을 왼쪽으로 넘겨보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이렇게 넘기면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VE-VU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베타의 1-S-F의 매치 서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에는 wage와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만 남겠죠. 자 보시면 이쪽에 또 같은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VE-VU로 묶어주면 앞에 써보죠. 이렇게 묶어주면 자 여기에 1이 있어야 되는 여기에 이제 1이 있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써주면 됩니다. 베타에 1-s-f에 w-b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매치 서플러스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vu는 w-b에 1-베타 1-s-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식을 일단 남겨두고요. 정리하기 전의 식이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비교적 나이스한 형태의 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보죠. 슬라이드로. 그래서 다섯 번째 식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VE-VU를 이제 풀기 직전의 식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를 제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하나 변형해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사실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남겨뒀던 바로 이 식.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전체 매치 서플러스 가운데 절반은 워커가 가져가고 자 이렇게 썼었습니다. 절반은 워커가 가져가고 절반은 기업이 가져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J는 2분의 1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잘 보면 이 둘이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쉽게. 그래서 VE-VU와 J가 같아진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협상의 결과 반반씩 나눠 갖는 반반씩 나눠 갖는 그러한 협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워커의 서플러스와 기업의 서플러스는 같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표현했던 워커의 서플러스에서 마지막 텀을 J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요 텀이 죄송합니다. 요 텀이 J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바기닝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의 매칭 잉여와 기업의 매칭 잉여가 같아지도록 웨이지를 설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아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VE-VU는 W-B 플러스 베타의 1-S-F J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강의 노트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텝 5번씩을 남겨두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텐데, 자,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VE-VU를 계산을 했어요. 바로 앞에 식, 마지막 식입니다. 이게 바로 식 5번과 같았고요. 자, 이 왼쪽 텀과 같죠. 자, 이 왼쪽 텀이 결국은 뭐와 같아져야 되냐면 기업의 매칭 잉여와 같아지도록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식 3 앞에 보시면 이 식과 같죠. 자, 제가 또 한번 이 둘을 같다고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텝 3까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스텝 결과, 스텝 1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는 웨이지 마이너스 실업급여의 베타의 1-S-F의 바로 기업의 매치 서플러스 J라고 썼고요. 자,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이 식을 풀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는 지금 스텝 1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대입해 주고요. 그러니까 J는 기업의 매치 서플러스니까 G-웨이지 생산한 거에서 웨이지를 W만큼 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 W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1-S의 확률로 고용관계가 지속이 되면 또 J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기업의 밸류 펑션이고 동시에 J는 기업의 매치 서플러스이기도 합니다. 매칭을 통해서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두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왼쪽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는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계산한 이 값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는 J와 같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G-W 플러스 베타의 1-S의 J라고 쓰면 이 식을 이제 W에 대해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W만 남겨두고요. 오른쪽에는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제가 적겠습니다. 보시면 자, 마이너스 W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W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W 플러스 W가 되니까 EW가 되고, 자, 마이너스 B를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G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다 한번 써보죠. 베타의 1-S의 J,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의 1-S-F의 J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여기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먼저 베타의 1-J 첫 번째 텀은 그대로 써주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베타의 이렇게 1-S와 F로 나눠서 한번 곱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곱하기 1-S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F의 J라고 쓸 수도 있어요. 베타의 F의 J 이렇게 두 개의 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F 부호가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텀과 이 텀이 같으니까 이제 사라질 것이고요. 정리하면 두 배의 웨이지는 G 플러스 B에 더하기 베타 F J가 돼요. 이게 두 번째 스텝 결과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스텝의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두 배의 웨이지는 매칭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산량 혹은 뭐 생산성이 G라고 했었고요.
이제 실업급여 더하기 베타 FJ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2로 나누어서 W는 2분의 1의 G 플러스 2분의 1의 B 더하기 2분의 1의 베타 FJ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스텝 2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첫 번째 스텝 했고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를 계산한 것이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워커의 매치 서플러스와 기업의 매치 서플러스를 같다고 두고 이제 웨이지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마지막 스텝에서는 J를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free entry condition이라고 하는 조건을 대입을 해서 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 스텝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얻었던 식이 바로 2분의 1의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의 G 플러스 B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의 베타 F의 J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텝 2에서 얻은 결과고요. 그 다음에 프리 엔트리 컨디션이 뭐였었냐면 카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을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얻게 되잖아요. 기대 이윤,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 그래서 Q의 확률로 워커를 만나서 생산 활동에 들어가면 J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프리 엔트리 컨디션이었었습니다. 스텝 3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스텝 2에서 얻었던 이 식, 이제 웨이지의 식을 우리가 거의 다 얻은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웨이지가 unknown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G 알고 있고 B 알고 있고 베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F와 J는 사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마지막 작업은 J를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엔트리 컨디션을 우리가 이렇게도 다시 쓸 수 있겠죠. 이제 J는 양변을 베타 Q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타 Q로 나눠주면 J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J는 카파의 K인가요? K의 베타 Q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프리 엔트리 컨디션을 다르게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프리 엔트리 컨디션 마지막으로 스텝 2에서 얻은 결과에 대입을 하면 이제 J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마지막 과정은 바로 W는 2분의 생산성 플러스 실업급여에 2분의 1의 베타 F job finding probability죠. 곱하기 이제 여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K job posting cost 나누기 베타의 Q라고 쓰면 되고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없어지고요. 정리해보면 2분의 G 플러스 B 더하기 2분의 1의 K를 먼저 쓰겠습니다. K, F 나누기 Q가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내시 바기닝 웨이지예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쪽을 지우죠.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아까 job finding probability와 job filling proba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job finding probability를 labor market timeliness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는 이렇게 썼었고요. 세타의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Q는 M의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의 비율을 계산했더니 job finding, job filling probability의 비율은 바로 세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바로 labor market timeliness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다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대입하면 wage는 그러니까 내시 바기닝을 통해서 워커와 기업 사이에 결정되는 wage는 바로 2분의 G 플러스 실업급여, G는 생산되는 거예요. 워커와 기업 매칭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될 때 생산해내는 생산량이 바로 G입니다. 생산한 것과 실업급여를 합쳐서 반반씩 나눠 갖는다는 뜻이겠죠. 그 절반을 임금으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K의 구인 비용도 임금에 들어가요. 구인 비용도 임금에 포함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타가 들어갑니다.
세타는 바로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예요. 그러니까 vacancy unemployment ratio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 다 들어가는 것이죠. 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마지막 식 7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G도 우리가 알고 있고 B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K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생산성 알고 있고 실업급여 수준 알고 있고 잡 포스팅 코스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W와 세타예요. 이 두 값은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기닝 웨이지를 구했는데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임금이 얼마인가라고 우리가 구했더니 딱 얼마의 값을 갖는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우 의미 있는 사실 식을 우리가 도출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협상 임금입니다. 워커와 기업이 매칭을 이루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임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되는 임금이 바로 이거고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이제 웨이지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가 높아지면 기업은 워커한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B가 실업급여였었습니다. 실업급여가 전보다 더 높아진다면 기업은 협상을 통해서 워커는 기업한테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K는 뭐 하나 더 있습니다만 K는 기본적으로 구인 비용이에요. 구인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 지금 이제 웨이지 협상을 해서 결정되는 임금이 바로 W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구인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매치를 브레이크업하고 임금 협상을 중단하고 결렬해 버리는 거죠. 협상을 결렬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기업은 더 많은 전보다 K가 높아졌으니까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커를 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협상을 결렬하지 않고 K가 높아진다면 워커한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매칭을 만약에 브레이크업 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전보다 더 높아진다면 기업은 워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고 워커도 기업에게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높아지면 당연히 임금이 또 상승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세타는 이건 우리가 모형 안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또 다른 변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W가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듯이 세타도 vacancy unemployment ratio 혹은 labor market tightness도 모형 안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이제 의미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워커를 만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워커 입장에서는 매칭이 될 확률이 전보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세타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이컨시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니까 워커한테 유리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이죠.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워커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워커를 만날 확률이 전보다 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높아진다면 워커 입장에서 노동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의 노동시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워커는 기업한테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러한 요구에 당연히 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반대로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떨어진다면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워커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환경이 워커한테 불리한 거예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쟁해야 되는 다른 기업들의 숫자는 전부 다 줄어들었고 반대로 노동시장에서 잡서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세타가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기업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타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기업은 워커에게 전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괜찮고 워커는 그러한 임금을 기꺼이 수용할 거예요. 이 네 가지 변수가 사실 웨이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세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 정리하고 넘어가죠. 협상 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매칭 모형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무리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타와 죄송합니다. W와 세타가 균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금 협상 임금은 세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하는 것도 W에 의해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조건 하나를 잘 찾아내서 균형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 시간이 애매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6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가 하는 분야여서 원래 자기가 하는 분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 노동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매칭 모형이라든가 레이버 마켓 프릭션, 노동시장의 마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거시경제학이나 노동시장의 컨텍스트에서는 사실 잘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스토리들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6장 가능하다면 다음 시간에는 6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